원장님, 김이 치료만 3년째인데요 얼굴이 점점 예민해지는 느낌이에요. 토닝을 수십 번 했는데 기미는 그대로고 피부만 예민해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없애야 할 얼룩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만든 방어막일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레이저를 계속 쏜다? 피부는 점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은 색소 치료로 후회했던 분들의 이야기부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진료실에서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저 진짜 열심히 치료받으러 다녔거든요. 실제로 한 30대 후반 여성분은 여기저기서 토닉만 거의 30-40회 받으셨어요. 2주에 한 번 거의 3년을 쉬지 않고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병원에 문제인가 보다 하고 계속 옮기면서 치료만 받으셨는데 상태는 기미는 좀 남아있고 피부는 예민해지고 화장품 바르면 따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케이스는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관리 열심히 했죠. 문제는 방향이에요. 얼굴에 올라오는 색소를 전부 같은 색소로 보고 남들이 좋다는 거니까 헬스 체험은 더 좋아지겠지. 단순히 접근한 게 문제였어요. 색소 치료 실패의 대부분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색소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피부 구조부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피부를 유리로 된 세 겹겹 창문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겉에 묻은 얼룩 닦으면 지워지겠죠. 이쪽 얇은 층에 있는 색소가 표피 색소입니다. 근데 잉크가 유리 안쪽에 묻어있으면 어떨까요? 겉에서 문질러도 안 지워지겠죠. 이게 바로 진피 색소, 우리가 말하는 기미 등에 속하는 쪽이에요. 기미는 단순히 색이 생기기만 한 것도 아니고 자외선 호르몬, 반복된 자극으로 진피가 손상되면서 피부가 이건 위험하다 라고 판단해 스스로 덮어버린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 세포는 제가 늘 예민 보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만 자극해도 바로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상태인 거죠. 이 상황에서 무작정 레이저로 세게 쏘기만 하면 피부는 더 세게 나를 막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장님, 같은 레이저로 시술받아도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운 결과 없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느끼는 이유는 뭔가요? 이 질문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사람 바이 사람인 거죠. 레이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레이저가 적용된 피부 상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같은 자극이라도 어떤 피부에는 치료가 되고 어떤 피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잡티처럼 경기가 비교적 명확한 색소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접근으로 해결될 경우도 많아요. 색소의 범위가 분명하고 주변 피부와의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는 레이저 반응도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기미 같은 건 조금 달라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진피, 깊은 층에 위치한 기미는 단순히 색을 없애는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피부 안쪽 환경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거보다 안정화, 재생, 먼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더 이상 색소를 만들어지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토닝은 약하니까 누구에나 똑같이 해도 괜찮겠지 하는데 토닝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다고 해서 모든 피부에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예민 보스인 멜라닌 세포의 방어 자극만 계속 자극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하면 누구에게나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병원이든 장비가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레이저를 쓰는지 명확히 결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피부에 특정 레이저는 쓰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색소 치료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장비의 종류보다 판단의 타이밍입니다. 원장님, 그럼 어떤 경우에 색소 치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색소 치료에서 가끔씩 안타까운 순간은 피부가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계속 가는 경우예요. 이런 말들도 자주 하세요. 원장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조금만 더가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신호 나오고 있으면 색소 치료는 잠시 멈추고 차라리 재생 치료나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잘 들으세요. 화장품이 갑자기 따갑게 느껴질 때입니다. 원래는 문제없이 잘만 쓰던 제품인데 어느 순간부터 바를 때마다 따끔거린다면 피부 장벽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이저를 받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예민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태어나서 따갑고 평소 잘 쓰던 화장품이 갑자기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면 피부가 이미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한 치료라기보다는 잠시 멈추거나 재생치료를 돌리거나 정말 저출력으로 치료하거나 등등의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색소 치료는 계속하는 용기보다 멈추는 판단이 더 어려운 치료입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고 당장은 쉬거나 치료를 돌려야 하는 환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 판단 하나가 피부에 나타나는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말하는 건데 자외선 차단 언제나 강조하죠. 실제로 잘 지키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바르긴 하는데 양이 부족하거나 한번 바르고 끝내거나 눈가 주변은 까먹거나 색소 치료 중인 피부는 자외선이 훨씬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차단이 흔들리면 치료 효과도 같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미백 제품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거. 좋다니까 효과 빠르니까 여러 개 치료랑 겹쳐서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쓰면 멜라닌 세포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레이저 치료 중이라면 많이 바르는 미백 하지 말고 한두 개 정도 제품만 써주세요.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레이저를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색소 치료는 정말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시술 전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네요. 혼자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병원에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색소 치료를 위해 병원 가서 상담할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거. 이게 엑기스죠. 이건 시술을 받기 전에 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듣고 나와야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내 색소가 어느 층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피와 진피 있죠? 단순히 이건 색소여라는 말이 아닌지, 이게 어떤 색소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없다는 건 치료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거인지 안정화인지, 아니면 유지가 목적인지,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 화장하면 보이지 않는 정도인지.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치료가 받는 입장에서 지금 어느 단계지? 이렇게 천천히 가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지? 이런 걸 느끼면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정해지면 치료 플랜이 정확히 정해지는데요. 이 플랜 자체를 나에 맞춰서 해주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얕은 색소부터 깊은 색소 순서, 강한 레이저부터 세밀한 레이저 순서, 필요에 따라서 재생 레이저도 병행해서 들어가는 이런 설계, 사람마다 계획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마지막 확인해야 될 거는 치료에 걸리는 최소 기간과 최대 리스크, 함께 투명하게 소통하는 증가입니다. 색소 치료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이 기간과 함께 중간중간 악화 가능성, 재발 가능성 같은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지가 중요해요. 한 번에 모든 색소가 완벽하게 빠진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일단 와서 한번 해라 라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재생을 먼저 하자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인지. 모든 피부 상태가 당장 시술을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면 쉬거나 재생을 하는 게 더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말을 해주는 병원이라는 건 지금 당장의 시술보다 환자 피부의 장기적인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색소 치료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판단 싸움에 가깝습니다. 잠깐! 색소 홈케어 가이드 PDF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는 집에서 관리 가능한 색소와 홈케어 멈추고 병원으로 바로 와야 하는 색소를 구분해서 정리해뒀으니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흑자, 중계, 잡티, 검버섯 이런 다양한 색소 유형과 이미 건드렸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자료예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가장 고민되는 색소 상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미처 다루지 못한 색소 홈케어 기준 PDF도 전달해드릴게요. 색소는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제가 아직 다루지 못한 피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